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는 팍스탁의 오민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우리 오민 멘토님 4월 중순에 저희 방송 합류해 주시고 정말 꼼꼼한 종목 분석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수익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도와주시려는 마음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종료 후에는 이제 멘토님 만나보시려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주일을 기다리셔야 되니까 샵 3989 번호로 밀키트라고 문자 한 통 방송 중에 남겨주시고 멘토님과 계속해서 실시간 전략 따라가면서 수익 채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약간 웃돌았지만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차량 썬루프용 필름 시장 진출 소식을 밝힌 LG화학이 6% 가까이 오르는 등 업황 둔화 우려에 신저가를 경신하던 화학 업종에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양지수 1% 넘게 오르면서 나란히 일 고점에서 마쳤는데요. 코스피는 11거래일 만에 2680선 위에서 종가를 기록했고 코스닥도 1.5%가량 상승하며 869.7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예정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5월 FOMC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 이틀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주가는 15% 넘게 급등했는데요. 중국이 진행한 데이터 안전검사에서 외자 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받으며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도입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저가 매수 유입으로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였고 3대 지수는 일제히 0.3%가량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오민 멘토님과 함께 오늘 리뷰 살펴볼 두 종목의 수익률까지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종목은 어제 시장에서 급등 나왔던 종목 멘토님이 지난주에 미리 포착해 주셨는데요. 바로 풍산입니다. 구리와 방산 관련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 어제 리뷰에서도 멘토님이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전략 짚어주셨는데 어제장 바로 25분 만에 10% 넘는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의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4월 15일 소개해 주셨던 이구산업 멘토님 첫 방송 때 들고 오시고 당일에도 20% 넘는 상승이 나타났는데 저희는 일주일 안 되는 기간 동안 21.83%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알려주셨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역시나 5% 수익으로 보유 중인데요. 잠시 후에 자리 옮겨서 이 종목에 대한 얘기 들어보고 오늘 본격적으로 준비해주신 종목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봉이 완성되는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4월 한 달 동안 시장이 좀 쉽지 않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계좌의 수익률은 어떠하신지 궁금하네요. 자, 저희는 4월의 마무리 어제에 이어서 또 박스탁 오민 멘토님과 함께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들로 차근차근 수익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이렇게 또 일주일에 2번 뵙게 되니까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와 네.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민 멘토입니다. 최근 국내 시장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월요일이었죠. 어제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즐거운 주말 그리고 기분 좋은 한 주가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이번 주에 상당히 큰 이벤트가 좀 준비되어 있기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의 축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마저도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 내일 근로자의 날로 우리 시장 쉬어가기 때문에 오늘 장 정말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멘토님과 함께라면 큰 걱정 없으실 것 같으니까요. 50분 동안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방송이 9시 20분에 끝나고 나서 좀 내가 혼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 샵 3989 적어주시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멘토님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멘토님이 또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 대하는 마음이 진심이시거든요. 주린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힘든 마음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장중 계속해서 함께 소통하면서 손쉬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이 방법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멘토님 우선은 저희 또 시황 얘기부터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어제 국내 시장은 굉장히 기분 좋게 또 한 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강보합 수준에서 맞췄던데 예,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었죠. 그쵸. 예. 제가 또 미국 시장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봤더니 장중 내내 뭐 나쁘지 않았는데 마감 앞두고 살짝 하락 전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 멘토님 오늘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죠. 그래요? 예. 그러면 시장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코스피 종합지수부터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요. 고점 2779.40을 찍고 나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됐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파동으로 봤을 때 이 하락하는 파동을 음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최근에 반등 나온 흐름을 양봉이라고 봤을 때 상승 관통형의 이제 캔들 패턴이 좀 나오게 되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상승에 대한 부분 아직 좀 이제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조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번 주에 상당히 큰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 때문에 사실은 변동성이 좀 감소될까 축소될까 개인적으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일봉상으로도 이제 보시게 된다면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갭으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 상승 추세가 또 유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고점만을 연결을 했을 때 고점의 각도가 상승 각도가 낮아지는 이러면서 둥근 바닥형의 이제 정점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항상 위아래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 왜냐? 이번 주에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항상 신경 쓰시면서 양방향으로 좀 생각하는 매매를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스닥 100 선물 차트 아나운서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빨간색. 맞습니다. 예. 네. 이때 채권 발행 계획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때 미 재무부에서 올해 채권 이번 2분기에 채권을 어떻게 발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때 보시게 되면 2분기 채권 발행량이 이전에는 2분기를 2,020억 달러의 이제 발행 계획을 잡았는데 410달러에 초과된 2,430억 달러가 이제 추가로
발행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채권 발행한 만큼 시장에 돈을 풀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자마자 이제 유동성이 풀리잖아요. 네, 그렇게 네. 되면 유동성이 풀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화폐 가치의 폭락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갔는데 연이어서 나온 게 추가적으로 나온 보도가 단 QT 축소 반영하지 않은 발행 계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발언이 좀 나왔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좀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정확하게 자세하게 어떠한 부분에 쓰겠다, 이 채권을 어떻게 쓰겠다 계획이 발표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전체적인 양만 가지고 봤을 때는 사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달래기 발언이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도하는 모습으로 상승했다. 그리고 강한 흐름으로 좀 나와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 또한 이런 막판에 또 이렇게 올려주면 국내 증시 상당히 좋게 출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기분 좋게 또 출발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마지막에 또 올라줬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 심리 지수 이거 항상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 변곡점을 좀 포착해낼 수 있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제 41이었어요. 어제랑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이제 몇 포인트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불과 1포인트, 2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 중립적인 위치까지. 그렇게 되면 만약에 탐욕을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이때 우리가 한번 또 잡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만큼 시장의 심리가 조금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S&P 500 시장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반도체 관련해서 살짝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어요. 네. 그리고 아나운서님이 아까 설명 너무 잘해 주셔갖고 밤에 테슬라가 너무나 예, 좋았죠. 맞습니다. FSD 관련 이제 완전 자율주행 이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중국 정부와 이게 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와 관련된 자율주행 우리 국내에도 자율주행 관련 이제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이러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거든요. 사실은 오. 최근에 RS 오토메이션이나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주긴 했었습니다. 자율주행 그 외에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테슬라의 이런 뉴스를 타고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섹터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 유틸리티 관련해서도 좀 주목해 봐야 할 텐데 유틸리티가 계속해서 4월 내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 유틸리티 관련해서는 AI 전력 수요 부족, 공급 부족이죠.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유틸리티 섹터가 최근 들어 좀 상승하는 모습,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 구리 전선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유틸리티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갑자기 반등이 나왔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좀 인상되었다라는 부분에 이제 보도를 타면서 에너지 가격, 에너지 테마, 에너지 섹터 상당히 상승하였다. 약간의 상승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도 오늘은 단타성으로 한번 보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지표 일정이 있는데요. 굵직굵직한 거 많습니다.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지표고요. 네. ISM 제조업과 비제조업 관련한 이런 지수들도 상당히 변동성을 주거든요. 하지만 5월 1일 날 23시에 예정되어 있는 졸츠 보고서 이거 엄청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자료고요. 이 5월 2일 목요일 3시죠. 새벽 3시에 FED, 페드죠. 페드 연준 성명서가 발표되면서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결정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FOMC 기자회견이죠. 그쵸? 이 부분에서 어떠한 발언이 나오느냐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던 그분이 나오십니다. 네, 다들 예상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그분이 나오신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고용 관련 지표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있고요. 그리고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이것도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비농업 같은 경우에는 비농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전통적으로 항상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5월 3일 또 금요일 날 또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게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거든요. 최근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서비스 항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관련 물가가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서 또 증시의 변동성을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지표만큼은 반드시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 기자회견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전에 이제 페드워치에서 보는 금리 전망을 보시게 되면 노 체인지라고 해서 금리 동결이 97.3%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금리 인하는 2.7%로 좀 약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금리 결정에서 동결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 그 뒤에 나오실 분이 어마어마한 분이 나오시죠. 바로 그분이 옵니다. 5월 2일 그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월 의장님. 네. 요즘 제롬 파월 의장 상당히 12월에 비둘기로 바뀌었었죠. 비둘기로 바뀌었다가 1월 때는 좀 중립적인 위치로 좀 움직이면서 약간 스탠스가 살짝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최근에는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중립이었던 연준 위원들까지 매파적으로 좀 바뀌고 있고 오히려 비둘기파적인 위원들은 중립적으로 스탠스가 좀 매파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 보도 자료를 보시게 되면 금리 인상 가능성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뭐 보도 자료도 얼마 전에 나오긴 했었지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항상 신경 쓰고 보셔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우리 시장 나오는 대응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연준 위원 특히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 맞춰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국내 시장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 종목만 정말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아니라 시장까지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뜯어보고 계시기 때문에 멘토님 적중률이 너무나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어제 국내 증시 그리고 간밤 미증시 분석까지 맞춰주셨고요. 또 이번 주 멘토님 오늘 마지막 출연이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희가 지켜봐야 할 주요 이벤트까지도 상세하게 전부 다 짚어주고 가셨습니다. 우선 저희는 주 후반에 예정된 FOMC 가장 중요하게 좀 살펴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가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멘토님 저희 우선은 종목도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자, 어제 시장에서 급등 나온 종목 멘토님이 지난주 미리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그 종목이 제일 많이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시장에서 저희가 풍산이 정말 10% 넘는 상승이 나타나고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는데 맞습니다. 지난주에 또 멘토님은 미리 이 종목을 선점을 해주셨잖아요. 저 어제 아침에도 저희가 리뷰를 얘기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고점 63,400원 넘는지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뭐 방송 끝나고 5분 만에 68,000원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신고가 영역 도달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이 풍산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이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풍산 관련해서는 보시게 되면 이제 보도 자료가 좀 나왔는데 미국의 지원법이 통과되고 나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 자료가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풍산 관련해서 이제 포탄 소비량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풍산의 반사 이익 충분히 또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이 전쟁은 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이 풍산의 매출 실적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구리 가격, 어제도 구리 가격 상당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상승할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골드만삭스 지난 구리 가격이 연말까지 톤당 $10,000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나온 후에 한 달 만에 $10,000를 돌파해버리는 엄청나게 급격한 상승 이 나왔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N자형 파형 나오면서 구리 가격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방송에서. 멘토님이 그 선물 차트까지 봐주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나왔는데 다행히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제 풍산이나 이구산업 같은 이 구리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던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풍산의 월봉 차트를 확인하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 2010년 이후에 월봉상으로 14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예, 보시게 되면 진짜 박스권 맞죠? 예. 이게 14년치잖아요. 예, 맞습니다. 14년치 월봉인데요. 월봉상으로 14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제 신고가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상당히 강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어제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신고가에 도달을 하면서 68,000원을 찍고 이제 잠시 조정을 받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어제도 제가 이 15분봉 차트를 가지고 61,500원을 익절 라인으로 짧게 보실 분들은 손절 라인 100원밖에 차이 안 난다. 맞아요. 61,500원만 잡고 대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끝나고 급등이 나와주면서 갭상승까지 나와줬거든요.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앞전에 매물대 고점을 갭으로 몸통을 갭으로 넘어버리고 꼬리까지 먹으면서 완전하게 상승 추세를 연결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지하되는 가격은 65,000원 부근이지만 우리는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은 약간의 수익을 내려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65,000원까지만 좀 익절 라인으로 설정하시고 그래도 수익률 상당할 겁니다. 61,600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65,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수익률 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제가 어떻게 어디까지 보겠다라고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술의 경지에 좀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술을 쓰기 위해서 조금 익절가를 조금 내려놓고 65,000원을 잡고 대응하되 추세적으로 큰 흐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좀 65,000원까지 좀 버티시면서 올 상승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풍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벌써 함께 하신 분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이 나고 또 장 초반부터 이렇게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신고가 도달하는 종목 만나보실 수 있으셔서 정말 기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주 월요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풍산 어제 14년 만에 박스권을 탈피하고 신고가 기록하면서 장 초반부터 10% 넘는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기분 좋게 수익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멘토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매도는 정말 예술의 타이밍이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내가 정말 고점에서 팔고 싶지만은 그 타이밍 잡기 너무 어렵다. 항상 조금 더 욕심 부리다가 하락을 만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멘토님과 장중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 예술의 타이밍에 매도 타이밍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 메시지 한 통 남겨주시면 그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받는 번호 샵 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또 멘토님 다음 출연까지 일주일 동안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함께 소통하면서 편하게 수익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멘토님 저희가 풍산도 너무 어제 기분 좋은 수익을 맞이했는데 사실은 이 전에 첫 출연 때 알려주셨던 종목의 흐름은 또 더 빠르게 나타났어요. 4월 15일 이구산업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마찬가지 구리 관련된 모멘텀 소개를 해주셨죠. 그리고 당일에 21%, 저희 그리고 월요일에 소개해주시고 금요일에 또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이구산업 관련된 얘기도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전략 들어보고 갈게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전략이 박스권이 출연을 하였다. 그리고 손절가를 5,850원으로 잡고 1차 목표가를 6,500원을
잡고 그 2차는 6,900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6,500원 찍어줬습니다. 6,800원까지 찍고 6,900원까지는 터치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앞전에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저항을 지속해서 받고 있으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그러면서 주가의 흐름이 사실상 박스권에서 좀 주춤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슬슬 익절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1분봉이거든요. 4월 25일부터 어제까지의 1분봉을 제가 흐름으로 봤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둥근 천장형 형태의 하락 반전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분봉상 481선을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역배열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재 이 가격에서 6,500원 1차 목표가 달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에서 익절을 하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 그러면 구리 가격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얼마든지 또 다시 타이밍 잡아갈 수 있으니까 다시 잡아가되 현재는 좀 익절하는 관점에서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5월 2일 날 파월 의장님 나오시잖아요. 그 부분 네. 관련해서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부분은 일부라도 익절을 하면서 본정가까지는 좀 버티실 분들 버티시되 최대한 6,500원에서 익절하는 관점에서 좀 대응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현금 보유 좀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동성에 좀 대응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구산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방송 4월 15일에 알려주셨던 종목 이구산업의 추가적인 얘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당일 그리고 5거래일만에 20% 넘는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요. 이제 또 이번 주 변동성이 예정돼 있다고 앞서 시황 브리핑 때부터 말씀을 해주셨죠. 또 우리 시장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3주간 좀 짧은 거래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움직임이 어떻게 예상이 되기 어려운 시점에 이 종목 저희는 충분히 수익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제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사이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수익을 챙기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구산업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늘 멘토님 준비해 주신 종목 만나보기 전에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오민 멘토님의 계속되는 전략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은 50분 동안 진행이 되지만은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시장은 6시간 동안 열려 있잖아요. 자, 이렇게 분봉 따라가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 멘토님 전략 따라서 좀 손쉽게 수익 채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문자와 QR코드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 택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받는 번호 샵3989 내용 밀키트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QR코드는 화면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멘토님 저희 오늘 또 장 열리기까지 벌써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준비해 주신 종목 얘기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저희 종목명부터 확인을 하고 가면 데이터 솔루션, 저는 이런 직관적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데이터 관련된 솔루션을 주는 기업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또 저희가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의 중요성 굉장히 부각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네. 있죠. 데이터 센터 지금 확장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 AI 데이터 센터가 최근에 모든 산업의 최전방에 있는 최전방 산업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AI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 경제를 좀 이끌어가는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또 예상을 해보는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데이터 통합 솔루션을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주요 품목으로 이제 스토리지, 이제 하드죠. 편하게 생각하시면은 컴퓨터에 들어있는 하드 용량을 늘려주는 이 스토리지의 유통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단순히 유통 및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스톨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설립할 때 말 그대로 세팅까지 다 해주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서 바로 직관적으로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솔루션이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스템 통합과 관련해서 이 데이터 분석 능력에 강점이 있는 또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AI 솔루션 같은 부분에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에 좀 딱 맞는 종목 가져오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 회사 얘기 자세히 들어봐야겠죠? 예,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인력이 74%로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즉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기술주기 때문에 이 재물을 보는 방법도 조금 다르게 봐야 되긴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영역 보시게 되면 인프라 사업 부분, 데이터 사업 부분, 서비스 사업 부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주력 사업은 인프라 사업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스토리지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유통 및 판매 그리고 설치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인프라 사업 부문에서 여기서 빠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사업인데요. 이 클라우드 네. 사업도 인프라 사업에 포함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같은 부분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분석 솔루션, 빅데이터 솔루션에 상당히 강점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서비스 사업 부분에서 이제 시스템 통합 및 운영 관련해서도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서비스 영역 및 보유 기술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 빅데이터, 통계 분석, 클라우드 항목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 중에서도 이 클라우드가 인프라에도 들어간다는 부분, 이 최근 들어서 이 데이터 솔루션이 클라우드 사업 영역을 좀 확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업을 조금 더 키우겠다라는 이제 확대를 시키기 시작했는데, 이 확대 결과 삼성전자, NH농협, 그리고 KB, 하나은행, LS산전 등의 이제 납품하는 실적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납품 네. 실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얼마든지 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품목 및 매출 실적을 보시게 되면 스토리지 관련한 하드웨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치까지 완벽하게 시스템을 맞춰가지고 최적화를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SI 이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시스템 통합 부분이거든요. 이 시스템 통합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면서 매출 비중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유지 보수 관련이거든요. 네. 이 유지 보수 관련하면은 아무래도 꾸준하게 수입이 매출이 발생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그쵸. 유지 보수 관련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액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이제 공시 자료였고요. 컨센서스를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 매출에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900억에서 1000억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영업이익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 그렇지만 23년도에 살짝 감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흑자가 나고 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아요. 1%대입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도 나쁘지 않고 유보율도 좀 낮은 편이긴 한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보통의 기업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재무 컨센서스죠.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개발 인력이 70%에 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 상태는 보통의 기업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못한 그냥 평범한 그냥 재무 컨센서스지만, 기술주의 영역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우수한 재무 컨센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게 되면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에 많은 인력 그리고 인건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흑자를 낸다,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재무 컨센서스라고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주의 영역에서 봤을 때 데이터 솔루션은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일 판매 공급 계약도 이제 4월 8일 날 체결이 됐었는데요. 이 IBK 시스템이거든요. 이 IBK
기업은행이죠. 기업은행 계열사에 116억 원의 이제 매출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전년 대비 매출에서 12% 약간 못 미치는 11% 상당한 금액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부분 역시 이 데이터 솔루션의 기술력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공시 자료였고요. 네. 증가하는 AI 데이터 센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가 전체 산업 중에 최전방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건설업에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건설하겠다고 이제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부문 최근 금리 인상하면서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서 건설 부문이 상당히 업황이 좋지 않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게 건설 부문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새로운 먹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부문에서 삼성물산이면 현대건설이면 DLENC면 이러한 부분에서 입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AI 데이터 센터 상당히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한다는 부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메타 관련해서도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I 인프라 관련해서 투자 늘리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MS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CEO 그리고 알파벳 CF까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AI에 대한 인프라를 늘리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AI 인프라가 바로 데이터 센터잖아요. 데이터 맞아요. 센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데이터 솔루션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기업의 기술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이게 과연 수익성이 있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선방한 클라우드 사업에서 매출 증가율이 상당히 늘어났고 이러한 클라우드 사업이 AI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 사업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AI 산업의 수익성이 검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데이터 솔루션 보시게 정리하게 된다라면 데이터 하드웨어 관련 이제 매출 전체 대비가 50%인데 물론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까지 해주면서 최적화까지 맞춰준다라는 부분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데이터 통합 과정에서 기업은행이나 뭐 이런 시스템 그리고 농협, KB 이런 금융권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고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총판 계약이 체결돼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하드웨어도 최적화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건설사들이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다라는 부분 자체가 AI 데이터 센터 앞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AI 산업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 관련해서 이 데이터 솔루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데이터 솔루션 기본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의 기본적 분석도 너무나 꼼꼼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종목명 데이터 솔루션이었는데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데이터 관련된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스토리지 유통 및 판매 쪽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저희가 이 테마군을 지켜봐야 할 이유, 시장에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서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인공지능 쪽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데 관련된 수혜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미 뭐 지금 신사업 분야에서도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튼튼한 종목이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그러면은 저희가 차트 흐름까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부분 잠시 후에 멘토님께 또 이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오늘 4월 30일
화요일 시장 상황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9분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요. 지수 우선은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9% 오른 2692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도 0.2% 조금 넘게 들어 올리면서 871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물량 던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넘어가서 상승 테마까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장 가장 강한 테마는 오늘 역시나 전선주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원전선이 8%, KBI 메탈 역시나 8%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스마트카, 자율주행 쪽 보실 수가 있겠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 움직였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출시 가능할 것 같다는 소식에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좀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18% 급등, 모트렉스도 10% 두 자릿수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데이터 솔루션의 기술적 분석 내용까지 많이들 궁금해하고 가실 것 같은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와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민 멘토님 앞서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의 기업 분석 내용도 너무나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멘토님이 사실 차트도 너무나 잘 보시거든요. 저희가 또 오늘 또 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예술적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부터 또 더욱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멘토님 우선 데이터 솔루션 기술 분석 내용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지난 4월 1일에 좀 긴 양봉을 만들었고 고점 이후로 한 달 동안 좀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우선 차트 흐름은 저희가 어떻게 살펴보고 가면 될까요? 일단은 먼저 큰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오면서 이 하락 추세 나오고 나서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끝났거든요. 이 하락 추세가 끝나고 나서 추세선이 돌파가 나온 이후에 이 앞전에 매물대를 지속적으로 꼬리로 터치하면서 매물대를 좀 소화시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주봉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봉상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앞전에 매물대를 좀 소화시켜주는 움직임이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앞전에 하락 추세가 끝나고 나서 박스권이 나오면서 이 지지가 나오는 모습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된 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역배열 상태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이 박스권을 갭으로 돌파해버리면서 박스권이 형성이 또 돼버렸거든요. 돌파가 나오면서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주봉 상태에서는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의 배열 자체도 역배열에서 수렴 이후에 한 번에 갭으로 뛰어넘는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상승에 대한 부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눌림목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현재 가격에서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우리 얼마든지 초입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상승 추세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주봉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봉 차트를 조금 더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매물 소화 흔적 보입니다. 거래량 나와주죠. 이렇게 거래량 나와주고 윗꼬리 달면서 거래량 나와주는 패턴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나오면서 최근에 고점 여기 요 고점까지 대략 8,000원 넘는 구간까지 소화를 한번 시키고 눌림목의 위치거든요. 네. 이때 패턴이 둥근 바닥형 형태에서 전형적인 상승 반전 패턴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동평균선 자체가 수렴이 돼 있잖아요. 이 이동평균선 수렴 제가 엄청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우리 공 던질 때 투수가 와인드업 하잖아요. 몸을 꼬아서. 그쵸. 이 부분이 이제 힘을 모으는 구간인데 이 이동평균선의 수렴 자체가 그거랑 똑같아요. 투수가 실수를 하면 만약에 잘못 들어가면 볼이 빠지잖아요. 빠지는데 물론 이 수렴 구간에서 방향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수렴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큰 흐름이 나오겠다라는 부분 예상해 볼 수 있고 여기서 돌파가 나와서 눌림목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큰 힘을 쓰고 소화를 시키고 상승으로 인한 방향성을 좀 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 위에 눌림에서 상승의 방향을 정하면서 눌림목의 위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가 매수의 위치에 들어와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유리한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부근에서 저항선이 지지선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3개하고 60일선 중기 이동평균선 위에가 현재 중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121선하고 240일, 480일 이 선이 붙어 있거든요.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조금 내려놓고 대응하게 된다면은 5,700원까지는 우리가 좀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00원을 보고 대응하셔도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셔도 무방하겠지만 조금 여유롭게 우리 여백의 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여백을 조금 두고 이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은 5,700원까지 조금 열어놓고 그 다음에 목표가 한 8,0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일봉 차트를 통해서 목표가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봤을 때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 5분봉 차트상 하락 추세 18일부터 현재까지였는데 어제 종가까지였는데 하락 추세를 끝내놓고 박스권이 나오고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배열이지 않냐? 역배열이 하락을 뜻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역배열의 완성이 됐거든요. 이미 역배열의 완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자체가 전체적으로 역배열에서 장기 이동평균선 961선, 481선, 241선 부근만 이렇게 역배열로 돼 있지 단기 이동평균선 다 올라오면서 다시 수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단식으로 상승 패턴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시간을 한번 보게 된다면요. 네. 저희 오늘 개장했기 때문에 오늘 창 차트까지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보게 되면 호가창 상태 지금 상당히 괜찮거든요. 밑에서 물량 받쳐주고 위에 물량 상당히 매도 물량 쌓여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겠고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전고점 이미 한번 돌파가 나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충분히 상승 가능한 위치 이미 돌파가 나오고 눌림목 위치거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양봉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반등 이렇게 보시게 되면 추세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추세선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상승 가능한 위치고 호가창이 먼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돌파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현재가에서 충분히 잡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이렇게 차트 설명도 저희 주봉, 일봉, 분봉 나눠서 꼼꼼하게 봐주시고 지금 막 설명을 너무 무아지경으로 해주셔서 같이 좀 빠져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자, 이 데이터 솔루션 좀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현재 눌림목 위치에 와 있고 상승 추세 초입 구간이라고 하니까 함께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손절가로는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6,000원, 나는 이 종목을 믿고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5,700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로는 8,000원 선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장 마감하고 나서도 멘토님과 함께 이 종목의 흐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메시지 샵 3989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종목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이 오늘 또 밀키트에 포장해 주신 종목명은 데이터 솔루션이었습니다. 자, IT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저희 매기해 주신 대로 현재 지금 충분히 저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하락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은 근로자의 날로 우리 시장 휴장입니다. 저희는 목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